음식 하면은 또 이 러시아가 빠질 수가 없죠. 뭐가 유명합니까, 러시아? 맛이 없어요. 화장실 가고 세면대에서 막 이렇게 머리 감고 오고 막 이런. 그래서 아주 검은 막 방독면 쓴 막 이렇게 표정이 잊지 못한 그 나라의 추억. 혹시 말씀해 주실 분? 베트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 쌀국수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저는 자주 먹었던 게 반미,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건데 빵.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구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냥 노포에서 그 판매하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이면 정말 푸짐한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었죠. 이분들하고 같이 어떤 교감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음식이나 이런 네, 부분들도 맞아요. 같이 이렇게 맞아요. 경험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식 하면은 또 이 러시아가 빠질 수가 없죠. 뭐가 유명합니까, 러시아? 맛이 없어요. 러시아 음식이 한국 분들이 드시기에는 또 썩 고기나 이런 쪽 위주다 보니까 이제 입맛에 맞지 않아서 특히 이제 보드카를 드신 다음 날 또 컵라면을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준비를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고 러시아 감자는 맛있습니다. 요걸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포장 저희 근기돼 있습니다. 태국에 있다 보니까 그 선배 후배 부부들이 여행으로 되게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의 방콕에 유명한 왓 아룬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의 야경이 엄청 예쁘거든요. 그럼 태국에 오는 사람들은 그 야경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4년 있으면서 한 30번 정도 야경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모스크바에 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그 컨퍼런스가 돌아가면서 유럽에서 한 번씩 그 컨퍼런스가 열렸었어요. 근데 모스크바에서 이제 한 2시간에서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시간 정도는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이제 제가 참석을 할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컨퍼런스가 열리는 시점이 딱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하면 또 유럽 하면 또 유로피언 챔피언스 리그. 저는 그때 당시에 공급선을 만나려고 어디니? 나 축구 보러 가는데? 그래서 거기 가면 저는 티켓이 없잖아요. 티켓을 사는데 이제 티켓이 거의 동나고 큰 돈을 들일 수도 없으니까 제 뒤에는 벽이 항상 있었죠. 그럼 제 공급선 친구는 저기 밑에서 이제 VIP석에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서로 이제 그 면담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제가 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를 만나야 될 이유가 다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축구 경기장으로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보통 그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흥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에서 컨퍼런스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휴양지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하는 그 컨퍼런스는 발리에서 하거든요. 컨퍼런스에 참석하겠다고 저희 품위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장소가 발리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발리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게 일이다 보니까 저희는 막 양복을 입고 미팅룸에서 하루 종일 미팅을 하고 땀 뻘뻘 흘려서 겨드랑이 아직도 울고 기억이 있고 나는데 막 이렇게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화장실 가고 세면대에서 막 이렇게 머리 감고 오고 막 이런 기억이 남는 곳이라서 사실 너 갈래 안 갈래라고 하면 안 가고 싶은 약간 그런 정도로 힘든 맞습니다. 자리인데 이 장소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쯤에 한번 마치고 들어올 때 되면은 이제 허니문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신혼부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장 입고 있고 그 이곳저곳 땀이 나다 보니까 또 들리더라고요. 뒤에서 오빠 저 사람들은 뭐길래 휴양지에서 정장을 입고 있어. 자, 안 하는 게 이제 이건 것 같은데 극한 체험이다. 주제관 극한 체험. 19년에 갔을 때는 호치민으로 발령이 났었는데 이제 사업적인 뭐 이유로 이제 본사에서 저를 하노이로 이제 재배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20년, 21년은 이제 하노이에 있었는데 하노이는 4계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뭐 가을, 겨울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겨울이 되면 안개처럼 막 이렇게 뿌해져요, 도시가. 뭔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안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의 현지 분들도 이거 안개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딱 그 저희 그 유명한 미세먼지 앱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알람이 떴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304가 찍힌 거예요, 수치가. 그래서 완전 검은 막 방독면 쓴 막 이렇게 표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알람이 막 위험하다고 막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개가 아니구나. 주재하시는 분들 혹은 출장 오시는 분들도 흔히 겪으시는 게
지방의 도로에 가면 이제 국도를 달리게 되는데 국도가 좀 사실 그 도로 컨디션이 되게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2차선 도로 무거운 짐들 실은 트럭들이 가다 보니까 그 트럭 뒷공무님 쫓아서 가면 목적지까지 10시간 안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추월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덕에서 추월을 한다든지 코너에서 추월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약간 추월할 때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술은 저희가 뭐 어제도 먹었고 다들 술로 힘들게 하는 거래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꼬냑을 병째로 이렇게 나발을 부는 습관이 있는 그 거래선이 있었고 제가 그 이후로는 꼬냑을 못 먹겠더라고요.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술하면 사실은 이 러시아가 러시아죠. 빠질 수 없잖아요. 제가 러시아에 있었다 그러면 보드카 잘 먹지? 그러세요. 근데 저는 술 잘 못 먹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있으면 술을 잘 먹어야 될 것 같고 술을 많이 먹을 것 같고 그런데 요새는 사실 많이 바뀐 것 같고 나름 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고 조심히 잘 먹는 게 중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춤을 잘 추시잖아요. 그건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노래도 술- 잘하시고. 술 대신 이제 노래와 춤으로 네, 고객들. 저희가 왜 그 해외 주재 생활을 이제 나가면 사전에 이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무이자로 일정 금액의 정착 지원금이라는 걸 저희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걸로 이제 현지에서 이제 가족들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차량 구매나 이런 좀 큰 돈이 들어갈 때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지에 가서 제 인생의 이제 첫 차를 주재 지역에서 이제 구매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와이프를 데리고 이제 그 모스크바에서 대략 한 5시간 정도 이제 걸리는 곳에 이제 그 유적지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 이제 구경을 가겠다고 간 거예요. 가는 와중에 한 저희 시간대로 보면 한 저녁 5시 정도 됐는데 도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새 차였는데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난 겁니다. 애들은 안에서 울고 있고 타이어는 터져 있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들판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해는 니어니어 져가고 있고 아니 뭔가를 또 해야 되겠다. 옆에서 와이프는 난감해하고 있고 보험사를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타이어를 교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안 해본 일이었는데 이게 혼자 이제 그런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큰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인생에서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그래서 인상이 전에는 났어요. 타이어를 갈아보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태국에 이제 VIP가 오셨는데 그 행사를 마치고 공항 가는 길이었어요. 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왕권 국가다 보니까 왕실에 있는 또 식구들이 지나간다고 해서 도로를 한 30분인가 한 4, 50분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옆에 타고 계셨던 VIP 분께서 땀 많이 나겠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일정 마치고 공항 모셔다 드리는 길에 그날따라 유독 차가 안 막혔어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땀이 날걸? 그랬던 적이 같은 분인가요? 네, 같은 분이었어요. 다음 키워드는 내 생의 첫 순간입니다. 준비되신 분? 갑작스럽게 정말 진짜 이틀 전에 저를 같이 부르셔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다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되게 좀 벙쪘었거든요. 처음 딱 그 말 들었을 때 주전을 나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기회가 되게 빨리 왔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베트남 시장을 이제 계속 검토를 한 몇 년, 14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회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콕 갈 당시에는 그 당시 담당하고 있던 아이템 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사실 제가 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1인 지사의 지사장으로 가게 되면서 그 발령 날 때만 해도 그 무게가 많이 저 어깨를 짓눌렸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태국의 최북단부터 해서 남단 그리고 근처에 있는 인근국이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지금은 좀 많이 까먹긴 했지만 동남아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담당했던 아이템 이외에 다른 사업들이 어떻게 동남아 내에서 구현되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가고 싶다고 손을 계속 들었어요. 저 주전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손을 한 2년 넘게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내주셨는데 정말로 가고 싶었던 곳이고 가게 돼서 너무 기뻤고 되게 만족하게 생활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하고 이제 다 같이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해외로. 아기들도 워낙 어렸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돌이켜 보면 현지에서 겪는 어떤 그런 사업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가족들과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되게 많고 특히나 저는 거기에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꼭 후배들한테도 주재원 경험은 꼭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유튜버의 삶은 쉽지 않구나. 저는 일단 돌아가는 길에 좀 되게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3년 내지는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 집에 갈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기억나면 되게 좀 안타까울 것 같고 하여튼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의도한 만큼은 잘 못 드러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영상으로 이렇게 짧게나마 지금 저희의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회사에 오시면 더 많은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또 경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LX 인터내셔널 많이 지원해 주세요. 사랑해요. 받고 싶지 않은데. 쎄하다. 사연을 무조건 해야 된다. 받고 싶지 않은. 네 분 다 분리하실까요? 네. 네? 동의 안 할 수도 있나요? 예술하고 선택이든 뽑히신 분은 와. 들어주세요. 이거 원지. 완전 축하, 완전 축하. 아. 이야. 사실 굉장히 떨렸고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옆에 계시는 뭐 팀장님들이나 최영희 팀님 같이 이렇게 친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했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시간이 끝나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뭐 제가 혹시라도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출연은 다시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해주시죠. 대장하고. 쪽 맞나?